44세의 나이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 중 한 명인 이동건은 마침내 격동의 시절에 그의 옆에 나타난 신비한 여인이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1980년 7월 26일 서울의 번화한 강남구에서 태어난 이동건은 무대의 각광에서 개인적인 고통의 어두운 구석까지 기복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1.85m의 키에 남성적인 얼굴과 다양한 재능을 지닌 그는 파리의 연인과 7일의 왕비와 같은 드라마를 통해 백만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력적인 미소와 화려한 경력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는데 특히 동생 이준엽을 잃은 고통과 여배우 조윤희와의 파경을 포함한 사랑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감정적인 커리어 여정, 끊임없는 성공 추구, 그리고 그의 사랑 투쟁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헤매던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한 남자의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동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08년 3월 20일 호주 시드니에서 싸움 중 칼에 찔려 사망한 동생 이준엽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시드니 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준엽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동건의 마음속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위키피디아 자료에 따르면 이준엽은 형의 시신을 확인하고 세인트 존스 칼리지 채플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시드니로 갔고 유족들은 이준엽의 유해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준엽은 단순한 형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였으며 이동건은 항상 그를 보호하고 젊은 시절의 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남구에서 자란 두 형제는 번화한 거리에서 축구를 하고 함께 음악을 듣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위키에 언급된 것처럼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준엽이 세상을 떠나자 이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영혼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날들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고통은 개인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뒤흔든 충격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영화 파리의 연인으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비극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엽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서울에서 시드니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형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내내 울었습니다. 장례식 후 그는 더욱 위축되었고 친구나 동료들과도 소통을 줄이며 고통을 감추려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준엽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며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지 생각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이후 그의 배역, 특히 7일 왕비의 연산군 역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관객을 눈물 흘리게 하는 감정적 깊이를 드러냈다. 이동건의 음악 인생은 길고도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배우가 되고 싶었던 유망한 젊은 가수였지만 동시에 수많은 실패와 압박감에 무너지는 힘겨운 순간도 겪었습니다. 1998년 It's Time to Fly를 발매하고 앨범 Time to Fly를 발매했으며 2000년에는 Much More를 발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드라마 위키에서 인정했듯이 그의 가수 생활은 기복이 심한 수레바퀴와 같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1999년 시트콤 새 친구에서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로 전향한 그의 새로운 길은 열렸습니다. 로맨틱 드라마 내 사랑 팥쥐는 그가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정표는 2004년 파리의 연인으로 일본과 아시아 전역에서 두터운 팬층을 형성했습니다. 파리의 연인, 스테인드 글라스, 스위트 18, 밤이 오면 2017년 KBS 연기대상에서 7일의 왕비의 연산군 역은 복잡함과 감성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2016년 안녕하세요 미스터 라이트로 데뷔하여 스케치와 단 하나의 사랑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얘기 좀 하고 그만하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는 도전적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그는 위키피디아에 언급된 것처럼
빡빡한 일정에 짓눌려 피로감으로 연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18시간 동안 연기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명세 때문에 자신을 잃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 티아라 지연과의 열애설이 큰 화제를 모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에 대한 비판도 불러일으키며 얘기 좀 하자, 재밌을 거야 라는 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아요. 7일의 왕비 촬영 당시 그는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연산군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장면을 촬영하고 나서 촬영장에 혼자 앉아 화합의 느낌에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마치 슈퍼데디 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작별 인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동건의 업적은 단순히 명성이나 수상 경력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배우, 헌신적인 아버지, 그리고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배역뿐 아니라 삶의 방식을 통해 한국 연예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2017년 KBS 연기대상에서 7일의 왕비로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큰 이정표였지만 그는 제가 전한 감동을 관객들이 기억해 줄 때 가장 큰 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파리의 연인이 한류의 상징이 되어 한국 배우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 제주 한류 박람회 참가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그에게 큰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딸 로아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합니다. 2020년 조윤희와 이혼한 후에도 올케이팝에서 언급된 것처럼 매주 로아를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로아를 공원에 데려가거나 책을 읽어주며 자신이 없는 시간을 만회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드라마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하여 아버지로서의 여정을 공유하며 시청자들과 더욱 가까워지는 대담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남동생을 잃은 후 명상과 자선 활동을 통해 우울증을 극복하고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항상 타인을 돕는 꿈을 꾸었던 준엽을 기리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단체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는 기업가 정신에 도전하며 2025년 4월 제주도에 지중해풍 카페를 열었다고 KBI 줌이 보도했습니다. 카페는 금세 팬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인기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변 업체들과의 사소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카페의 성공은 그의 창의성과 불굴의 정신을 증명합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성과들은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며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이동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동건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44세의 나이에 그는 마침내 2025년 5월 올케이팝 루머에 언급된 배우 강혜림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여성이 자신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5월 24일 강남 청담동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허리를 껴안고 손을 잡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소속사 더블루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장은 오랜 혼란 끝에 이동건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아한 외모와 따뜻한 성격을 지닌 이 여성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의 연애사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드라마 달콤한 18세에서 함께 출연했던 배우 한지혜와 공개 연애를 했지만 드라마 내 남자친구는 B형 촬영 후 결별했습니다. 그는 티아라의 차예련, 지연과도 교제했지만 채널 코리아 보도에 따르면 바쁜 스케줄로 인해 2017년 지연과의 관계가 끝났습니다. 열정적인 관계였지만 종종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그에게 사랑이란 마치 손에 잡힐 듯 편안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사랑 실망은 2016년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장에서 만난
조윤희와의 파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져 2017년 5월 혼인신고를 했고 같은 해 12월 달 로아를 낳았습니다. 이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순피의 보도에 따르면 3년 만에 2020년 5월 22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조윤희와의 이혼은 결별 자체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 때문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책임감이 부족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와 조윤희는 이혼은 상호 합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읽을 때마다 울음을 터뜨렸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을까봐 걱정되는 로아를 생각하면 그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조윤희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헌신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드라마 미운 우리 새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윤희는 또한 용감한 솔로 육아에서 로아가 매주 아빠를 만나도록 격려하며 이는 로아에게 위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의 슬픔은 이혼뿐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데 대한 실패감이기도 합니다. 한때 로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자랄 수 있는 가정을 꿈꿨지만 현실은 그 꿈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러나 44살의 새로운 여성의 등장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친밀한 순간들은 그가 다시 마음을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상 인터뷰에서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공감과 지지로 준엽의 죽음부터 그의 깨진 연애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듯합니다. 이동건의 삶은 무대의 영광과 상실과 실패의 어둠이 뒤섞인 다채로운 여정입니다. 44살에 그가 여성이 자신의 삶의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견뎌온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은 그